전라북도 전주시. 3년 전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는 유용옥 할아버지. 고령의 나이에 찾아온 질환이라 2배로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 과연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네, 예전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예요. 그에게 찾아온 질환은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었다.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을 말하는데 유용옥 씨의 경우 무심코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밥 먹고 난 뒤에 바로 소파에 누는 때가 많았었거든요. 아, 그냥 예. 식사 드시고 나서 그냥 바로 그렇게 네, 네, 드셨어요? 네. 그런데다 또 제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도 좀 받은 일이 있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 것 같아요. 헛구역질과 트림이 잦고 복통과 소화불량이 심해지면서 음식을 입에 대는 것조차 힘들 때도 많았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 상담할 때 짜고 맵고 신맛 나는 과일도 안 먹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식생활을 개선을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식생활을 개선하면서부터 그가 매일같이 먹고 있다는 음식. 아, 선생님 이거 꺼내신 거 이게 뭐예요? 내가 매일같이 먹는 장아찌예요.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 장아찌다? 짠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그는 어떻게 이 장아찌를 먹게 된 것일까? 다른 음식을 줄이고 장아찌를 좀 싱겁게 해서 먹었더니 입맛에도 맞고 밥맛도 좋아지고 역류성 식도염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도염에도 도움이 됐다는 장아찌. 할아버님 이거 장아찌 그냥도 드시나 봐요. 네, 그냥 먹어도 짜지도 않고 맛이 있어요. 한번 잡숴보실 판이에요? 네, 아, 들어보세요. 이게 안 짜고 네, 아삭아삭하니 되게 맛있네요. 깔끔하니 좋아요. 예, 이게 향도 되게 좋아요. 예, 향도 좋고. 혹시 이거 오이 아니에요? 오이는 아니고 군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만든 것이에요. 군산의 특산물로 만드는 장아찌다? 유용옥 씨의 말에 전라북도 군산으로 향한 제작진. 과연 그 특별한 재료는 무엇일까? 저 말씀 좀 줄게요, 어르신. 예, 예. 여기 혹시 군산에 장아찌 담는 그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예, 여기서 저희 큰참이를 보시려고 하는데 저희 명사하기 다 끝나고 저쪽에 가시면은 거기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큰 참외가 장아찌 재료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여기요 장아찌 담그는 큰 참외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아, 큰참이에요? 네. 나 지금 수학하러 가는데. 아 지금 가세요? 예. 어디요? 이거 좀만 가면 있어요. 따라오세요. 아, 마을 주민을 따라 수확이 한창이라는 큰 참외밭으로 가보았는데 여기가 장아찌 담는 큰 참이밭이에요. 이게 다요? 드디어 도착한 큰 참외밭. 그런데 샅샅이 뒤져봐도 노란 빛깔의 참외는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제작진에게 직접 큰 참외를 따서 보여주겠다는 마을 주민. 어우, 이거 좋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큰 참외. 그런데 색깔도 크기도 참외와 전혀 다른 모습. 이거 뭐예요? 혹시 호박이에요? 아, 호박 아니에요. 큰 참이라고 하는 백과예요, 백과. 아 백과요? 큰 참외라 불리는 백과는 참외와 같은 박과 식물로 군산의 백과 생산량은 전국의 60~70%를 차지한다고 한다. 백과는 큰 참외라고 부르는데 참외와 비슷하게 생겼고 단맛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보면 장아찌로 담가서 먹는데 이 백과 자체가 이 참외과 비슷하다 보니까 칼륨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열을 내려주고 소변 배설을 촉진하면서 입맛도 좋게 하고 위와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백과는 장아찌로 담갔을 때도 칼륨 함량이 특히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백과의 월등히 많은 칼륨은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지치는 여름철 마을 주민들의 천연 피로 회복제가 된다고 한다. 또한 초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작물이기도 한데 겉모습은 다르지만 반을 갈라 속을 들여다보면 영락없는 참외의 모습을 하고 있어 큰 참외로 불리는데 한번 드셔봐요. 아. 이게 참외만큼은 아닌데 약간 달짝지근하고 오이 같아요, 오이. 이제 장아찌 담으면 참외보다도 맛있는 장아찌가 돼요. 이 껍질도 연하고 속 봐봐요.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오이의 청량함과 참외의 단맛을 동시에 지닌 백과. 장아찌로 담가 먹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오늘 장아찌 담지 않으면 내일이나 모레 되면 다 이렇게 물러서 썩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서 장아찌를 담으면 아주 맛있는 밥도둑이 돼요. 정말 밥 그냥 안 먹던 사람도 이것만 보면 밥을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백과 장아찌 맛을 더욱 특별하게 하는 이 지역만의 비법이 있다는데 과연 군산에 전해져 오는 백과 장아찌 만드는 비법은 무엇일까? 우선 백과는 세척한 뒤 물기를 빼서 준비한다. 그런 다음 세로로 반을 갈라 씨앗을 말끔히 제거한다는데 속초에 장아찌 담으면요, 이게 물러져요. 그래갖고 장아찌를 먹을 때 이게 좀 아삭거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감이 싹 없어져 버려요. 긁어내서 이렇게 해야 아주 맛있는 사각사각한 장아찌가 돼요. 다음은 절임 단계. 이게 소금을 아주 천일염인데 이 소금을 이 참외에다가 가득 채워요. 그냥 너무 많이 채워도 안 되고 이 속 긁은 만큼만 딱 맞춰요. 씨앗을 긁어낸 자리에 천일염을 가득 채워 넣으면 식감은 아삭해지고 알맞은 염도를 유지할 수 있어 실패 없는 장아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속을 채운 백과는 통에 넣고 하루 정도 절이는 과정을 거치는데 24시간 지나기 전에 한 10시간 후에 한 번씩 또 뒤집어져요. 그래야 간이 잘 들 수 있게끔. 하루 사이 백과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천일염과 고루 섞이면서 과육이 자연스럽게 절여진다고 한다. 엄청 작아졌잖아요. 여기 수분이 있었던 것이 지금 싹 빠진 거예요. 백과는 반으로 접었을 때 과육이 쪼개지지 않고 끝이 맞닿을 정도로 접히면 알맞게 절여진 상태. 잘 절여진 백과는 채반에 올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하루 꼬박 수분을 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걸 딱 만졌을 때 이렇게 문질러 보면 수분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있으면 하루가 정도 되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남은 수분까지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는데 백과장아찌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 발효시키는데 된장이나 간장, 이렇게 고추장이 아닌 이 백과장아찌를 정말 맛있게 하는 비법 재료가 있어요. 비법 재료가 한 가지 더 있다. 백과의 풍미를 좌우한다는 특별한 재료. 참 이게 바로 비법 재료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비법 재료라고 공개한 것은 얼핏 보기에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보이는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 그래요? 응? 선생님 이거 청국장일 줄 알았는데 술 냄새가 나네요, 이거? 주박이라고 술지기미를 발효시킨 거예요. 술지개미가 비법 재료다? 곡식으로 술을 빚은 후 술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인 주박은 흔히 술지개미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박을 대체로 폐기하는 실정이지만 탄수화물, 조단백, 조지방,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장아찌와 같은 식품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당뇨, 고혈압, 미백, 동맥경화 등의 생리 활성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술지개미 추출물이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술지개미로 담그는 백과 장아찌는 나라즈케라고 불리는 일본의 대표 절임 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조들도 예로부터 술지개미를 활용해 장아찌를 담가왔던 것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일부 지역에서만 백과와 술지개미를 활용해 장아찌를 담그고 있는 것일까? 군산에서 백과장아찌가 발달한 이유는 과거 일제시대 때 곡창지대였던 군산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죠. 일본인들은 그 풍부한 쌀을 이용해서 청주를 만들었고, 청주를 만들고 남은 주박으로 나라숙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서 백과장아찌가 많이 발달하게 된 거죠. 술지개미만 있으면 손쉽게 장아찌를 담글 수 있다고 하는데 된장에 박아서 만드는 장아찌처럼 술지개미를 먼저 펴바르고 백과를 올린 뒤 그 위에 다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빼곡하게 덮어준다. 이 과정을 반복해 통을 채운 뒤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1년 된 거예요. 아, 이게 1년 된 거예요? 네. 술지개미 속에서 1년 숙성시켰다는 백과장아찌. 숙성 기간을 거칠수록 과육이 갈색으로 변하고 투명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한편 3년 숙성된 백과장아찌는 색깔이 더욱 짙은 갈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3개월, 4개월 뒤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돼야 먹습니다. 근데 2년, 3년 되면 염분이 많이 빠지거든요. 백과장아찌는 오래 숙성시킬수록 풍미가 살아나고 짠맛은 술지개미로 흡수되어 염도는 낮아진다고 한다. 모두 술 발효 미생물의 활동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장아찌를 만들게 되면 원재료의 저장성을 높이고요. 아삭한 식감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데 주박을 첨가해서 장아찌를 만들게 되면 주박에 들어있는 독특한 수량이 첨가가 돼서 향미가 높아지고요. 또 그래서 입맛을 돋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효식품은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장아찌보다는 소화 흡수에 부담이 적은 그러한 장아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찾은 유용옥 씨의 집. 유용옥 씨는 백과장아찌의 짠맛을 더 빼기 위해 먹기 5분 전에 물에 담가둔다고 하는데 3년 동안 백과장아찌를 꾸준히 먹어온 결과 입맛을 되찾고 소화도 한결 편해졌다고 한다. 지난 7월 18일 날 병원에 가서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체중도 아플 때보다 한 4kg 내지 5kg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유용옥 씨의 믿음대로 백과장아찌가 역류성 식도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이 장아찌에는 원재료에는 없는 유기산이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이 소화력도 좋게 하고 또 식욕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 섭취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 주박 추출물에서 항산화 또 항염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규명됨에 따라서 평소 이 면역력이라든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